흑수저도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하면 금수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흑수저가 금수저를 이기기 위한 방법은 쉽습니다. 33살 미스터 박이 말하는 흑수저가 금수저를 이기는 방법, 지금부터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파수꾼, 공인의 사로 살아가고 있는 미스터 박입니다. 미스터 박, 기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열심히 노력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요새라고 하기엔 생긴 지 오래된 흑수저와 금수저라는 단어, 이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정의도 있더라고요. 금수저, 부모의 재력과 능력이 너무 좋아서 아무런 노력과 고생을 하지 않았음에도 풍족함을 즐길 수 있는 자녀들을 지칭한다. 그럼 흑수저는 반대겠죠? 부모의 능력이나 형편이 넉넉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자녀를 지칭한 신조어이며, 금수저와는 전혀 상반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라고 네이버 어학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분들은 흑수저시겠죠. 그래도 나는 흑수저까지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진행함에 있어 은수저나 동수저 같은 경우는 판단의 기준이 좀 모호해서 쓰지 않을 거라서 금수저가 아니시라면 제가 지칭하는 흑수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흑수저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금수저는 기본적으로 흑수저와 달리 시작점부터 달라서 처음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에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유명 명문 사립유치원, 유명 명문 초, 중, 고등학교를 나옵니다. 이 유치원부터 학교까지가 별 차이가 있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군, 학군이라는 게 이 학교 얘기인데 중요합니다. 학군이 좋고 안 좋고의 평가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소위 명문대를 얼마나 많이 가느냐로 판단하는데, 아시죠?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국숭세단 이렇게 말하잖아요, 흔히들. 물론 학과 특성상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문과인지라 그냥 편히 경영학과 기준으로 말하는 거지만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 서울 소재 17개 대학교를 가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인서울, 수도권 또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를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 의대를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인데, 좋은 학군에서는 대체로 매년 이 좋은 대학교들에 많이들 꾸준히 진학을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경쟁의식이죠.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신혼부부일 때부터 전세가 아닌 자가로 집을 구매 시에는 학군이라는 것도 고려를 하고 이사를 합니다. 신혼부부인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힘들게 비싼 아파트, 좋은 학군에 진학 가능한 동네에 입주하기 위해서 신혼부부들은 발로 뛰어요. 대출도 그렇지만 청약도 해서 가점을 받고 경쟁을 뚫고 말이죠. 이렇게 힘들게 경쟁을 뚫고 곧 학교에 진학할 아이들의 학군을 마련했어요. 그럼 아이들이 커서 학교에 가면 부모는 바라지 않을까요? 어이쿠, 내 아들, 딸, 그래, 너도 이제 좋은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께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 라고, 이런 부모들이, 또는 금수저들의 부모는 네가 쟤들이랑 갔니?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나처럼 의대 가서 의사 돼야지 라고 하겠죠. 그래서 나온 드라마 스카이캐슬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렇게 경쟁하는 부모들이 모여 사는 동네 학교에서, 거기서 큰 애들은 경쟁이라는 것에 익숙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 가야 하는지는 몰라도, 내가 명문 대학교에 가야 되는구나, 좋은 학교 가야겠구나, 가야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런 동네가 아닌 학군이 그냥 평범한, 아니면 스카이 중에 한 군데에 진학한 학생이 한두 명 나오면, 와, 개천에서 용났네, 이렇게 플랜카드 엄청 걸고 이름 딱 석자 박히는 그런 동네 학생들은 어떨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의식, 좋은 학교에 가야 하는 이유와 그 이유를 대하는 자세가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좋진 않더라도 일단 조금 다르긴 할 거예요. 이 다른 아이들도 어쨌든 물론 중학교 내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깨닫겠죠, 당연히. 대한민국은 그래도 좋은 대학교를 가야 하는구나 를요. 좋은 대학교에 간다고 해서 좋은 사람 되는 건 아니지만,
A씨라는 사람이 있을 때 적어도 대한민국은 A씨가 다니는 학교가 어디야 보다는 서울대에 다니는 A씨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대학교를 나와야 합니다. 뭐 저도 물론 좋은 대학교는 나오지 못했어요. 후회스럽지만 이미 33살이나 돼서 바꾸긴 글렀죠. 하지만 우리가 뭐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재학 중에 또는 진학하기 위해 준비할 때 부모님들은 경고를 해주십니다. 아들아, 100세 시대인데 20년만 고생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80년 편히 살 수 있다. 공부해라. 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어머니께서도 뭐 말씀 매번 해주셨지만 저도 뭐 어렸을 때 한기로 흘리고 PC방 가고 놀고 했지만 분명 우리 부모님들은 말씀을 해주세요. 부모님이 아니어도 뭐 주변의 어른들이 그때는 뭐 고리타분한 소리라고 생각되고 뭐 꼰대 같은 소리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대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미 우리에게는 소고기처럼 대한민국에서 등급이 매겨지게 돼 있어요. 아마도 금수저들은 최소 2뿔 아니면 1뿔 정도는 획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제도가 참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입학사정관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대학 입학과 관련해서 점수화된 자료뿐 아니라 학생이 집안 사정, 학교에서 배운 내용, 특별활동 내역 등 비계량적 요소 등을 평가할 때 건학 이념 등에 따라 맞춤형 선발 전형을 개발하는 일 등을 하는 입시 관련 전문직이라고 하는데 앞에 나왔죠. 학생의 집안 사정, 특별활동 내역 이렇게 세상은 금수저에게 더 관대하고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이왕이면 돈 이외에도 이득이 될 사람을 더 좋아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화가 나고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교의 뭐 처장이나 총장이라도 그런 선택을 할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거다 라고 한다면 그건 뭐 진짜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래 본 적이 없어서일 확률도 상당할 겁니다. 뭐 여튼 이렇게 금수저는 흑수저보다 분명 더 유리한 그들의 권리에 의해서 좋은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좋은 등급을 가질 확률이 높아요. 권리가 맞습니다. 주어진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 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활용할 수 있다면 그건 권리가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유년기, 청년기에 본인이 의도하건 말건 또는 익숙하건 말건 경쟁이라는 관문을 뚫고 청년기를 맞이하게 되죠.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 흑수저 A라는 학생은 명문대생이 되었겠죠. 뭐 좋은 대학교 학생. 명문대 좀 웃기다. 참. 그럼 명문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과 차이를 볼까요? 예를 들어 소개팅. 뭐 비슷한 왁구라면 당연히 선택지가 있다면 아무래도 사람들은 명문대 학생을 고르겠죠. 그리고 알바를 하더라도 명문대 학생이라면 과외를 하기 더 편할 겁니다. 둘 다 과외를 하더라도 엔간한 명문대 학생은 더 고액이겠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아니 뭐 대학교니까 빼고 그래서 이제 졸업을 했어요. 입사를 하겠죠. 흔히들 말하는 스펙의 첫 줄 대학교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스펙이 부족하면 채워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걸 채우는데 다 돈이에요. 시험을 준비하는데 돈을 들여도 돈이고 응시하는데 돈이고 자, 금수저는 흑수저보다 편할 거예요. 돈이라는 것을 소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덜 할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사실 금수저 입사를 못하러 하겠어요. 뭐 아버지 회사에서 뭐 아버지가 마련해주는 뭐 어떤 공간에 가서 뭐 경영 수업을 받으면 되는데 돈을 뭐 조금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실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 뭐겠어요? 나중에 결혼할 때 집을 사려고 또는 차를 사려고. 근데 아버지 회사에서 월급을 적게 받아도 아버지 회사에 계속 다니려면 일을 하는데 뭐 굳이 그런 걱정을 할까요? 회사 업무용 차를 타도 탈 거고 아버지 회사에서 언젠가는 물려받거나 뭐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 출근이 용이한 곳에 집을 얻어야 되니까 결국 집도 부모님 도와주실 겁니다. 벌써 경쟁에서 앞서가 있는 거예요.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앞서가 있다는 거예요. 흑수저들은 치열하게 준비를 해서 금수저들이 취업 준비를 안 하고 젊음을 즐기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즐길 때 취업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아둥바둥 취업을 해요. 또는 고시를 준비해요. 물론 금수저도 고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했습니다. 입사를 했습니다. 뭐 솔직히 입사할 때 어떤 곳은 뭐 아버지가 사업을 하거나 또는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 누구를 알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입사의 유리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사 담당자의 마음에 기분은 좋게 만들 수 있겠죠. 회사 성격마다 좀 다르겠지만, 우리 회사에 이 사람을 뽑으면 이 사람이 영업을 해다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말이죠. 뭐가 됐든 입사를 했어요. 그럼 아까 많은 노력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에 합격한 흑수저 A씨가 입사를 했다고 보시죠. 그럼 이제 이 흑수저 A씨는 비로소 금수저들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물론 대학 시절에 친후 관계가 아주 원만해서 금수저 B와 친하게 지낼 수도 있겠지만 취업 준비, 고시 준비 등으로 자존감 등이 좀 떨어지고 피해의식, 열등감 등이 좀 생겼다면 B씨와 돈독한 정도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회복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좋은 대학교와 좋은 직장 또는 고시 합격으로 고위 공직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까지 넣긴 좀 뭐하지만 기타 전문직이라 합시다. 이러한 이력을 가지게 된 A씨는 사회에서 알아두면 괜찮은 친구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수저들을 접할 기회가 늘어난 거예요. 거기다 A씨가 실력도 출중해, 성실해, 성과도 좋아. 그러면 향후에 A씨는 최소 은수저가 될 확률이 높아요. 금수저들의 친구가 됐으니까 부자들의 옆에 있으면 돈을 더 벌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고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결혼도 잘할 거예요.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학군 경쟁부터 A씨의 아들은 A 같은 과정 또는 더 나은 과정을 밟아서 은수저 이상이 돼서 A씨의 손자는 금수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쯤은 아마도 A씨 손자가 금수저 B씨의 손자를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이길 수도 있겠죠. 은수저의 아들이 더 열심히 해갖고 금수저까지 된다면 그때는 이제 금수저 대 금수저니까 이게 흑수저가 금수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을 쭉 하고 나면 반박도 물론 있겠죠. 나는 대학교를 안 가고 빌 게이츠처럼 손흥민처럼 또는 스타 유튜버가 돼서 몇십억씩 벌 수 있어 라고 하겠죠. 아마 공부보다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타고난 재능과 운, 노력이 없다면 어려울 겁니다. 그것도 축구를 잘해서 프로축구 선수가 돼도 아니면 야구 선수가 돼도 그 안에서 잘하지 못하면 직장인보다 못 벌어요. 연봉 1,000만 원? 유튜버도 세상에 되게 많잖아요. 제 친구들 요즘에 전화를 하고 얘기를 해도 나도 유튜브 좀 해볼까 고민 중이다 라고 말합니다. 레드 오션일 수 있다 이거죠. 안 늦었을 수도 있겠지만 뻔한 컨텐츠라면 이미 늦었을 거예요. 저만 봐도 스타 유튜버가 아니니까 쉽게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말을 또 엄청 잘하거나 천재거나 아니면 최소 영재거나 해야 되는데 세상에 천재가 그렇게 많으면 왜 천재란 단어를 쓰겠습니까? 아마도 천재는 대부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긴 하니까 그런 분들 빼고 대한민국의 대부분은 열심히 살고 내 아들이 열심히 살고 내 손자가 또 더 열심히 살아야 금수저를 이기는 흑수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히도 뛰어나거나 특이하거나 이상한 분이 아니라면 노력하세요. 공부하세요. 그래야 금수저의 친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회계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를 하며 알게 된 명문대 재학 중인 좋은 형, 동생, 누나와 계속 인연을 이어가려면 내가 합격을 해야만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도 있었어요. 합격하지 못했다면 친구가 되기 어렵겠죠? 사람이니까 자격지심이라는 게 또 생길 거고 어쨌든 그 결과 다행히도 저는 잘난 사람들이 참 제 주위에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 말해서 잘난 사람들이요. 성공이라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조금씩 이뤄가는 외교관 친구도 있고 탑티어 공기업, 의사, 변호사, 국내 10대 대기업 승승장구하는 친구들, 기자. 물론 이들도 다 금수저도 아니고 성공한 삶은 아닐 수도 있어요. 대신 그들은 아마 A씨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 보면 욜로족 분들은 이런 이야기에 공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욜로족 정의를 보면 이래요.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를 가진 자를 욜로족이라고 하는데 삶을 즐긴다라는 측면에서의 성공이 아닌 다른 성공, 돈, 명예 등 이런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요즘 생긴 욜로족은 삶을 즐기는데 성공한 걸 수도 있지만 솔직히 수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측면에서는 그냥 치열한 경쟁이 많은 현실을 회피 또는 도피하는 그런 자발적 경쟁의 낙오자, 자발적 경쟁 실패자인 겁니다. 그러니 삶을 즐기기만 하는 성공 말고 다른 성공을 하고 싶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평범한
흑수저분들 열심히 노력합시다. 공부합시다. 세상에 한 방은 잘 없어요. 모두가 노력하며 열심히 하는 삶을 살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저는 뭐 주저리 떠든 미스터 박이라고 합니다. 영상이 혹시 도움이 되었거나 하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